예, 잠시 쉬시고 오셨나요? 자, 다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요, 타원의 평행이동이에요. 포물선 평행이동 했다시피도 알겠지만 타원이 꼭 하나 나오라는 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앞서서 배운 타원의 정의에서 했었던 타원의 방정식은 항상 이 센터, 중심이 어떤 친구예요? 원점인 친구였단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좌표 평면에 무언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표시를 할 때는 항상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가 기준점이 돼야 되는 친구가 센터가 원점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내려면 평행이동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이동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요, 어떻게 이해를 하려는 방식을 사용을 할 거냐, 기존에 있었던 타원의 방정식에서 이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표시하기 위해서 특수한 상황을 예시를 가지고 할 건데, 연습을 하고자 저희가 m을 편의상 0보다 작고 n을 편의상 0보다 크다라고 해보고 한번 평행이동된 친구의 그래프 그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 파악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개념 보고 문항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타원의 방정식 기본 형태로 주어지겠죠.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타원이 주어지면 우리가 밑에 있는 친구들을 사실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죠. 왜?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였고 정의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중심은 뭐가 되고? 0,0. 다른 말로 하시면 원점이 되고, 초점은 요거까지 문자로 이제 써서 나타내게 되면 c,0과 마이너스 c,0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했지만 단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지금 장축이 어디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친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꼭지점 파악할 수 있죠. 사실 이 모양만 봐도 꼭지점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a, 0 하고요. 마이너스 a, 0 하고요. 0, b 하고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b가 꼭지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타원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도 요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장축이 지금 어디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2a가 될 거고요. 단축의 길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 되어 있는 이 친구, y축 위로 있는 2b가 될 거예요 라는 걸 아주 깔끔하게 다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 친구를 평행 이동시켰을 때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산식 이 친구들 없이 빠릿빠릿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는지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이니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여기 c까지 표시를 해주고 가죠. 초점. 자, 이렇게 생긴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전에도 배웠었지만 도형의 방정식 평행 이동시키려면 x 대신에 x-m 넣고 y 대신에 y-n 넣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a제곱분의 x-m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n의 제곱 이퀄 1 모양이 평행 이동시킨 모양의 방정식이 되겠죠.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사실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y축 방향으로 m만큼, 근데 m이 음수라고 했으니
이렇게 m만큼 평행이동 되었을 거고요. y축 방향으로, 아까 x축이었죠. x축 방향으로 음의 수만큼 평행이동 되었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즉 양수니까, n은 양수니까 이렇게 위로 n만큼 올라가게 되는, n만큼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생긴 센터가 바뀐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뭘 이동시켰냐? 중심을 이동시켰어요. 중심이 이동되니 뭐가 되더라? m, n이 되더라. 그럼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점도 점이 평행이동 될 거고 꼭지점도 아마 점이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쭉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주면 평행이동시킨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될 거고 여기 끝에까지 잘 보이나요? 아마 끝에까지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요 꼭지점, 초점 다 뭐가 될 거다? 평행이동 될 거다. 그래서 초점 원래 뭐였어? C,0과 마이너스 C,0이었는데 여기가 되면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점 각각 뭐와 뭐를 더해주면 M과 N을 더해주면 이동이 된 초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는 거겠죠. C 플러스 M, 0, M, N 마이너스 C 플러스 M, N 해가지고 두 개의 초점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C 플러스 M, N 여기가 마이너스 C 플러스 M, N이 될 거고요. 꼭지점들 다 이동되겠죠. 다 뭐만 더해주면 돼요? M 더해주고 N 더해주면 되죠. 하나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원래 A, 0이었던 친구가 N만큼 평행이동 될 테니까 여기 A 플러스 M, N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자, 0, 마이너스 B였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되었으니 M, 마이너스 B 플러스 N 모양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들도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평행이동되게 전부 다 표현해낼 수 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평행이동이라는 친구가 뭐예요? 길이가 커져요, 작아져요? 평행이동 시키면. 전부 다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당연히 길이가 움직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는 똑같이 2a가 될 거고 단축의 길이는 똑같이 2b가 될 것이다. 이게 요 조건이 아니라 장축이 y축 위에 있던 요 친구여도 어떻다? 똑같이 유지가 될 것이다. 아마 2b, 2a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행이동한 친구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평행이동 보고 나서 항상 요렇게 생긴 식을 보면 우리가 뭐에 대해 궁금해하냐. 자, 지우고 보도록 하죠. 뭐에 대해 궁금해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저 형태는 어떤 형태? 표준적인 형태. 그 다음에 다른 형태는 그렇죠. 일반형 형태. 이거 궁금해하겠죠. 왜? 우리가 항상 표준형으로 아주 친절하게 초점, 꼭지점, 중심 이런 좌표들을 아주 편하게 찾아낼 수 있게 문항을 구성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표준형은 지금 열심히 썼던 저 초록색 모양으로 연두색 모양으로 만들어낸 제곱, b제곱, y-n의 제곱 이퀄 1 모양이 되겠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면 이쁘게 풀어주다 보면 이 제곱 다 풀어주고 동류항끼리 묶어주다 보면 어떻게 생긴 류의 모양이 나오게 되냐?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에서도 이렇게 제곱항에서 나왔지만
2차 형태로 주어지는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들을 한데 뭐라고 얘기를 해준다?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짤막하게 조건이 하나 붙어요. 어떤 친구가 붙냐면요. 얘와 얘는 곱했을 때 항상 0보다 커야 되고요. A와 B는 같으면 안 돼요.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타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곱되고 A 제곱 있으니까 양수가 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양수가 붙으니까 둘 다 어떤 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붙을 수 있겠죠. 이걸 사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두 개의 사실 부호가 어떻게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도 그렇죠.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라지 A와 라지 B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사실 붙은 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요? 타원이 아니라 같으면 그렇죠. 원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원이 되려면 사실 얘네 둘이 달라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물어보겠죠. 다음 중 타원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골라준 다음에 같게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형 식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사실 뭐 그것까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얘네들이 같다면 타원이 아니라 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타원에 대한 성질로서 문항을 풀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제곱해서 이쁘게 풀면 이 모양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일반형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겠어요? 그렇죠. 표준형으로 변환시키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항상 있겠죠. 변환시켜서 타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항을 풀어줘야 되는 고난도의 문항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낮지만 예를 들어서 y equal mx 플러스 n 타입과 타원 일반형 요 친구의 뭘 구해주세요?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굳이 얘를 여기에 변환시킨 다음에 넣을 필요 없이 여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줘서 교점을 구하게 되는 이런 친구를 구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장단점이 있겠죠. 굳이 항상 1로 바꿀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어떤 지점을 지났느냐에 따라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점 구해달라고 하면 얘로 변환시킨 다음에 넣으면 또 다시 재고 풀어야 되잖아요. 이럴 필요 없이 바로 넣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 타원의 표현에 대해서 타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문제 제가 딱 한 문제만 풀고 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딱 두 개만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예요. 평행 이동에 관한 문제랑 그다음에 일반형, 표준형 해가지고 일반형으로 주어진 친구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타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딱 두 개입니다. 문항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원의 중심과 초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세요. 약간 그림이 지금 안 말라서 칠하면 안 이쁠 것 같으니까 살짝 말려보죠. 자, 자, 5-1번 문제를 보면 1번 문제를 보면 타원의 중심과 초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 바로 그리기는 되게 힘들겠죠. 사실 바로 그리는 연습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그리는 연습은 얘 바꿔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얘가 뭐가 기본 형태일지를 생각을 해보고 가야 첫 번째 연습은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형태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잔 친구들이 없는 형태가 되겠죠. 원래 기본 형태를 그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친구였을 거다라는 거죠. 이 친구 어떻게 변환시킨 친구가 되겠어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을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그렇죠.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파악을 해줘야 된다? 중심.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 사실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변한 적이 그렇죠. 없다. 그 다음에 굳이 좀 더 표시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꼭지점까지 표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여기 얘는 연두색으로 그려보고 얘는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 열심히 그릴 수 있잖아요. 중심 뭐겠어요? 0,0이 될 거고요. 초점 C를 구해달라는 건데 C를 구해달라는 건데 자, 지금 장축이 어디 위에 있는 자, 그래프를 대강 그리면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초점 어디 위에 있겠어요? X축 위에 있겠죠. 자, C 어떻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장축의 길이의 절반인 2가 빗변이 돼야 되고 여기가 1이니 당연히 초점 C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루트 3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 0 이렇게 될 거고요.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씩 정도만 표시를 해보죠. 1,4분 그러니까 이쪽 축 양수인 친구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2,0 꼭지점하고 0,1 꼭지점 사실 4개가 있겠지만 2개만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를 찾아달라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뭐한? 평행이동시킨 친구의 중심과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점, 꼭지점 찾아주세요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됐을 테니 중심은 어디에? 마이너스 2, 1의 중심이 잡힐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초점은 또 똑같이 평행이동 될 테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0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0이 아니라 1이겠네요. 자, 1,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어떻게 되겠어요? 0, 1 맞죠? 0,1 하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라는 친구가 꼭지점이 되겠네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찍어주고 사실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우리가 이미 그래프를 그려놨으니 평행이동 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센터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될 거고 장축, 단축 길이 변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릴 수 있다? 자, 꼭지점 하나 하면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요로 평행이동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딱 요 마이너스 2,0 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얘네들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되겠다라고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초점까지 친절하게 표시를 해주면 여기와 여기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1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1 이 초점이 되는 이런 방정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방정식이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형태로 써져 있어요? 일반적인 형태로 써져 있죠. 그래놓고 우리가 뭐 교점 구하는 거예요? 아니네요. 자, 뭘 파악하는 거예요? 타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이구. 그렇죠. 이렇게 식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얘를 무슨 형태로 바꿔서? 표준 형태로 바꿔서 성질을 파악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25 묶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25x제곱 묶었더니 100은 4x
거기에 완전 제곱식 막 묶어주려고 4 요거 붙어야 되고요. 그럼 똑같은 식이 되려면 빼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y 입장에서 봤을 때도 16y제곱 마이너스 96 딱 16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면 뭐예요? 그렇죠. 6이 되겠죠. 6y 플러스 9 하고 마이너스 9 해줘야 사실 똑같은 숫자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가 16 곱해져서 빠져나오면 어떤 숫자가 되느냐. 그렇죠. 144가 되고 기존에 마이너스 156이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래 식이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이쁘게 잘 정리를 해주면 완전 제곱식 있으니까 25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16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몇이 되겠어요? 이렇게 딱 더해주면 그렇죠. 4 100이 된다라는 거죠. 25 곱하기 16이 뭐예요? 딱 400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숫자를 냈죠. 그래서 25 곱하기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16분의 즉 4의 제곱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의 제곱분의 25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1의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형태가 뭐겠어요? 기본형만 그냥 써놓기만 하죠. 4의 제곱분의 x제곱 5의 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일 테니까 잘 보이시나요? 요거 친구일 테니까 장축이 지금 원래는 어디 있는 거겠어요? y축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c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빼기 얘를 해야 되니까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을 해야 되니까 c의 제곱은 아마 9가 나올 거예요. c가 3이 나올 거예요. 초점이 원래 0,3과 0, 마이너스 3이 아마 원래 초점이 됐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친구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동시키면 돼버리는 거죠. 자, 중심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2, 3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아이고, 조금 이렇게 해볼까요? 마이너스 2, 3 얘는 이런 친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이 친구를 편하게 그리려면 장단축의 길이를 알면 좋겠죠. 장축의 길이 몇이었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5였으니까 10이 되겠죠. 단축의 길이는 8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장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좌우로는 하나, 둘, 셋, 넷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주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사실 아마 그래프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네요. 이렇게 해서 될 것이다. 자,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을 최대한 표시를 해주는 게 좋다. 근데 표시를 하려고 보다 보니 되게 복잡한 숫자들이 나올 것 같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표시를 안 하고 일단 중심만, 센터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뭐 구해달라고 했어요? 중심과 초점의 좌표 구해달라고 했죠? 사실 중심은 구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2, 3이라는 친구로 중심을 구했죠. 원래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친구이기 때문에 중심 바로 구할 수 있었고요. 처음에 있었던 초점 0,3과 0,-3 사실 머리로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키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6 4, 5, 6 해서 마이너스 2,6이라는 친구와 요 0,-3을 평행이동시킨 마이너스 2,0이라는 친구가 두 개의 하고 여기 C 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개를 각각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뭘 이용을 해서? 그렇죠.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다 쓰시면서 판단을 해도 좋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초점이나 장단축의 길이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셔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파트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습하는 건 항상 필요하고요. 지금 대단원 평가에서 중대단원 문제 해결에서 볼 거지만 항상 이 두 문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제 문제도 사실 다 보지 않고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개인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7문항 풀자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아까 이것만 하고 끝난다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두 문제만 깔끔하게 빠르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배운 평행이동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사실 앞쪽 파트 내용인 그 타원의 정의 부분 사용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만 간략하게 한 문제 바라보고 두 문제네요. 두 문제 보고 자, 이번 시간 정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죠?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 문제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두 점 A, B를 초점으로 하고 장축의 길이가 10 표시를 하자면 여기 길이가 10 단축의 길이가 6인 타원이 있다. 단축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있다면 길이가 6이 10인 타원이 있다. 타원 위에 두 점 C, D가 장축에 대하여 서로 반대쪽에 있을 때 얘와 얘가 정확히 반대쪽에 있다라는 거죠.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AB를 초점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F와 F'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AC 선분의 길이, 그 다음에 CB 선분의 길이, 뭐 BC라고 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BD 선분의 길이 더하기 DA 선분의 길이, 요렇게를 구하는 게 삼각형 ACBD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개를 여기 네 개를 구해서 각각 더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잘 보시면 타원의 성질 타원이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타원이 있다라고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뭐 좌표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원의 성질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봤을 때 DA 더하기 BD 이렇게 보면 뭐예요? BD 더하기 DA 이렇게 보면은 얘가 타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초점을 기준으로 쏘아 올린 요 길이의 합은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축의 길이가 돼야 되고요. 이건 뭐 때문에? 얘는 뭐니까? B가 타원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뭐니까? A와 B가 초점이니까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고요. 그거와 똑같이 AC, CB 보시면 C가 타원 위의 점이고 AD가 초점이니까 이 친구 역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장축의 길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장축의 길이 몇입니까? 항상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고 했는데 나와 있잖아요.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 더하기 이쪽도 역시나 10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그냥 20이 된다. 뭐만 이용하면 간략하게 알 수 있다? 타원의 정의만 이용하면 간략하게 알 수 있다. 참 쉽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역시나 타원의 정의 사용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가 껴서 살짝 켜서 나와 있느냐? 이전에 배웠던 포물선 단원 개념이 살짝 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일단 타원이 좌표 평면 위에 주어지면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왕왕 표시하고 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표시해보고 가겠습니다. 타원에 대한 정보는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에 대한 정보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 장단축에 있는 지점들 꼭지점 표시할 수 있겠죠? 4, 마이너스 4, 12니까 이쪽 끝에 꼭지점 2루트 3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거고요.
초점 표시할 수 있을 텐데, 초점. C의 제곱, 어떻게 구해요? 16 빼기 12. 그러니까 4. 2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사실 C가 2인 걸로 구해서, 여기 2,0이 초점이 될 거고, 여기 딱 되어 있는 마이너스 2,0이 또 다른 초점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쵸? 여기 타원, 뭐와까지 했었던 여기까지를 분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y제곱 이퀄 8x네요. y제곱 이퀄 8x. 그러면은 4px, y제곱 이퀄 4px 타입인데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평행이동도 안 시키는 거니까 p가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초점이 얘도 초점이 2,0 타원의 초점 중 하나랑 비슷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더 뽑아보라면 그렇죠. 준선이 되겠죠.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2. 딱 타원에 또 초점을 지나는 이 친구가 포물선에 아마 준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파악도 서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지금 뭘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여기 타원의 초점이자 여기 준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겠네요. 포물선의 준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에 대해서 얘와 얘를 어떻게 해달라? 지금 더해달라. 더한 값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선분의 길이와 A, C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는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의 풀이 과정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구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유를 적어줘야 되니까 자, 이유를 적어주면 이쁘게 적어볼게요. AB 더하기 AC 라는 친구가 사실 뭐랑 같은지를 파악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보시면 AB는 뭐냐? 자, 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초점에서 타원 위의 점 A까지 쏘아 올린 요 길이에요. 그럼 얘는 거의 대부분 타원에 대한 정보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요 AC 연두색 요 길이는 뭐냐? A라는 지점이 무슨 점이자? A라는 지점이 타원 위의 점이자. 뭐 위의 점이에요? 그렇죠. 포물선 위에 점이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 이유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뭐의 기준으로 살펴볼 거냐?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친구니까 얘는 포물선 위의 점이다. 이 중에 포물선 위의 점이다. 라는 이유를 채택하여서 얘를 어떤 길이로 바꿔줄 수 있다? 그렇죠. 점 A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로 바꿔줄 수가 있다. 지금 초록색 한분 길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A, B. 얘는 변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AC가 사실 뭐가 된다? A, F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F 말하는 건 여기 타원의 초점 F를 말하는 거죠. 포물선의 초점이자 타원의 초점을 말하는 거죠. 왜? A는 포물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AF로 옮기고 살짝 지우고 봤더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길이의 합이 뭐가 되고 있어요? 타원의 초점을 기준으로 출발해서 점 A까지 쏘아 올린 요 선분의 길이의 합이 된다라는 거죠. 자, A가 타원 위의 점이니까 A가 타원 위의 점이고 B는 사실 F 보고 프라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 F 프라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왜? B와 타원의 초점은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A와 F로 해석할 수 있어서 지금 뭐가 된다? 타원 위의 점 이렇게 초점에서 이어준 타원까지의 점의 거리의 합이 된다. 근데 그 거리의 합이 타원에서는 어떻다? 그렇죠. 일정하다.
그 와중에 어떻게 일정하다?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알겠지만 장축의 길이 몇이에요? 쭉 해서 보시면 8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는 뭐가 되겠다? AB 선분 더하기 AC 선분의 길이 합은 뭐가 되겠다? 그렇죠. 8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한 포물선이래요.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지금 중단원 문제까지 해결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문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배우셨죠? 복습 잘 하시고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복습 꼭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따 보도록 할게요.